계엄 사태 이후 약 6개월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는 여대 야수 구도 속에 출범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문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과 야당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총 170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107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 후퇴하면서 국회는 다시 여대 야소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헌정사에서 여대 야소 구도로 정부가 출범한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1987년 직선제 이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출범 당시부터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던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이번처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당이 국회를 장악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은 국정 추진에 있어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대통령 임기 초반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기를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대치했던 주요 법안도 임기 초반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잠시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네, 새 정부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의 주재로 첫 비상경제점검 TF회의가 열렸는데 국정 우선순위가 경제 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여력을 검토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 화폐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특히 지역 사랑 상품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비 지원을 늘려 지방정부의 발행 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 등 파급 효과가 큰 재정 지출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국가 부채는 이미 1,175조 원, GDP 대비 46%에 달하게 있고 이번 하반기 추경 30조 원 이상이 추가되면 이 비율은 50%에 근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2050년 국가 부채가 4천조 원을 넘고 GDP 대비 108%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새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들도 추진될 방침이라고요? 네, 통상 정부는 매년 하반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경방은 단순한 경제 진단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민생 경제 대응뿐 아니라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당시 AI 100조 투입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은 글로벌 3대 AI 강국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우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클러스터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특별법에는 생산 세액 공제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과 기업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논평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이끌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을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K제조업 재건과 신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는데요. 아울러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재계는 두 법안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증권시장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 주식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약 10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면 주식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배당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다만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흐름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경제 회복과 산업 전략, 또 자본시장 부양 등 다방면의 정책 효과가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기대해봅니다. 조문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